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단계판에 오셨습니다. 예, 한국의 다단계 역사가 전 세계의 다단계 역사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리를 따져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또 제한을 해놓은 그 범주 내에서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고 또 이 다단계 비슷하게 하면서 다단계 아닌 것을 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하는 다단계 회사들마저도 아주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입니다.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소비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기준을 뭘로 잡냐면요, 전에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사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평소에 내가 어차피 마트에 가서든 백화점에 가서든 시장에 가서든 사다 쓰던 건가를 우선 판단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것이 품질이 내가 만족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정도 품질은 내가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겠죠. 왜? 사서 손해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던 제품인데, 또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인데 품질이 좋아,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지 않아, 그러면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가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저 제품이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건가? 품질이 만족한가?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가격보다 비싼가 싼가?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건이 맞질 않아. 그러면은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에 있는 이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그런 제품들이다 하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든가 치약 칫솔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양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요즘에 자발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사서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품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제품을 사서 써보시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성공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다 사용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죠. 내가 다 사용하고 보고 써보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해봤더니 좋더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먹어보지도 않고 남한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제품을 혹시 손자도 직접 쓰라고 하세요? 회장님도? 막 이런 얘기 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회장님도 라면 드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다른 라면은 안 먹어도요, 제가 애터미 라면을 엄청 먹습니다. 저는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제 손자한테 안 주는 거, 이런 것은요 절대로 남한테 팔지 않는다는 주의예요. 저희 회사는 정선상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것, 이게 정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얘기를 했다가 손해 날 것 같으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착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요, 제대로 커지려고 하면은요, 진짜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사장님인 거예요. 예, 우리 네트워크에서는요, 회원 번호만 있으면은 다 사장님 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맨이니까. 자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일까요? 점점 더 깝깝한 세상일까요? 예, 다 깝깝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져요. 자,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잘 돼서 그래요? 잘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저기 공장에는 로봇가 들어가서 팩토리 오토메이션 FA가 되고 있죠. 지금 그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공장에 로봇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죽고 살고 단순 작업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로봇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품질도 올라가고 표준화도 되고 가격도 더 싸지는데 당연히 좋은 방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가 척척척척 일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컴퓨터 치우고 다 연필로 쓰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컴퓨터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좋은 현상이 생겼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을 원망하고 그거를 뒷다리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저 남미 국가, 뭐 아프리카 국가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없어질 직업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없어질 직업 쪽으로 왜 가냐고. 앞으로 생겨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중국에 누가 있어요? 마윈, 알리바바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또 뭐 있어요? 예?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이라는 뜻이 서울역 플랫폼 이런 얘기 하죠. 기차역 요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은 타는 사람들도 거리 다 몰려가, 내리는 사람들도 거리 다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기차를 타고 와서 플랫폼으로 나가야 되고,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플랫폼을 지나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은 그런 이제 서버에다가 그런 플랫폼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빵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저 시골역 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망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 플랫폼은. 자, 제가 1999년도에 나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때려치우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99년도에 10만 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여.
아, 장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 비닐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장바구니가 뭘로 만들었는지 막 이렇게 묻는 분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속도로 옆에 광케이블 묻는다고 막 고속도로 옆에 파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PC가 좀 들어가 있었는데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차려놨는데 이게 아줌마보다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PC가 없어요. 어떻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한 번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애터미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3년 4년 전에 그거를 시작했던 그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애터미가 지금 그 플랫폼 비즈니스보다도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공급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이 플랫폼을 통과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자,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여기 소비자가 벌어요? 이 플랫폼만 벌어요? 이 플랫폼만 버는 거예요. 플랫폼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이 이게 극대화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점을 봤던 거예요. 저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부자들은 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넘치도록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계속 드나들면 돈이 내 주머니에 쌓여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맨날 돌아다녀 봐요. 돈이 벌려요?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통신회사가 있어요. SK라든가 KT라든가 이런 통신회사들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단말기라고 그래요. 단말기.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단말기 있죠? 스마트폰, 전화기, 요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그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이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허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브는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쌓여요. 그렇죠? 요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으면은 통신회사 직원이 바빠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통신회사 직원이 바쁘면은요 무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터미널들 있죠. 단말기들은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어디에 쌓여요? 이 허브에 쌓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터미널에서 들어가요? 허브에서 터미널로 돈이 나와요? 안 나오죠? 터미널들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앞으로 심각하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중들이 다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는 꿈을 꿨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플랫폼이면서 허브죠. 그렇죠? 예, 이게 허브예요. 왜 허브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생산업체가 있죠. 우리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생산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면은 또 이쪽으로 또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는 돈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자, 여러분 회원들은 그러면 터미널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미널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애터미만 돈을 벌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도 허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이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라는 터미널을 만들도록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소비자를 만들고 해서 거대한 이 소비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애터미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받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수당 체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무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새로 허브를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애터미라는 요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야, 박한길, 네가 회계도 잘 알고 제품 품질 관리도 잘 알고 전산도 잘 알고 이런 유통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네가 처리해 줘. 알았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를 하냐면은 나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게. 그러면 이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허브에서 피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당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허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할 때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요게 망해버렸어. 그래서 요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쭉 봤더니 아니 문제가 좀 있어. 왜? 이 대중들이 계속 여기에 드나들면서 주머니가 다 비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영업 조그맣게 하는 것까지도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흡수해버리죠. 그럼 다 망해가지고 일이 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면 이것도 망해요, 안 망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선한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이 나만 허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허브가 되고 그 다음 사람도 허브가 되고 허브가 될 수 있어서 이 허브들이 연결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던지 모르고 오셨던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나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만.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도 허브고 이 사람도 허브고 해서 여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35%를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구매력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속 가능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하기를 잘한 거예요. 99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요 시스템 이것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안 만들겠죠. 그런데 99년도에 망해가지고 월세방에서 3년 있으면서 아, 이 시스템이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할인 매장보다 비싸고 백화점보다 비싸고 동네 시장 가격보다 품질이 안 좋으면은 여기서 공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일반 다단계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경쟁하냐면은 동네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나 그 다음에 로드샵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을 가져야 되고, 누구도 이 품질의 제품은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하는 절대 가격. 그래서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의 제품 전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중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명품. 가격은 대중적인데 퀄리티는 명품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둡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발만 앞서가면은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요 돈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마트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서 쓰고 있는 것을 애터미가 더 좋고 더 싸니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로서도 1차 성공인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서 성공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파는 것은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팔아먹고 부자 됐어요. 할인 매장이 팔았고, TV 홈쇼핑이 팔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팔았고, 로드샵에서 팔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끊어. 내가 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팔아먹는 것을 전부 중단을 시키고 내가 내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내한테만 팔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일단 소비자로서는 성공이에요. 사업자로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 못 파는 사람 옆에 보면 꼭 못 파는 사람들만 떼거리로 있어. 예?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도 내한테 파는데 너도 니한테만 팔아. 니한테 파는 건 할 수 있지. 요거 하는 거예요. 할인 매장이 너한테 못 팔게 해. TV 홈쇼핑이 못 팔게 해. 이제는 애터미에서 네가 판매원이 돼가지고 니한테 팔아. 그럼 옆에 사람, 친척들,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각자 자기한테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각자 자기한테 계속 팔라고 하면은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항상 필요한 생필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터미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철저하게 소비자를 만드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물건을 몇백만 원어치 사겠다 하면은요 그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요 100만 원 이상 매출 뜨는 것은요 쫙 보면 다 보여요. 다 전화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배팅 추앙 결의대를 하고 절대 한 번에 매출 치지 말아라, 이거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만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물건만 사면은요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죠. 여기도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싸고 좋으면 또 사고, 사고 좋으면 또 사고, 싸고 이렇게 해서 조직 전체가 계속해서 다 물건을 사는 조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애터미 시스템은요 정말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의 다음 차세대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회사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애터미에서 모두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그래서 한 달에 4천, 5천, 6천씩을 버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